안녕하세요. 물리깡패입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도체, 부도체, 그리고 반도체까지 조금 쉬운 내용들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잘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반도체라는 녀석, 그 반도체라는 녀석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소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전기 소자들이, 여기서 소자는 부품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전기 소자, 즉 부품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디다 써먹으면 좋을지, 그거를 좀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기초가 완벽하게 이해가 됐으면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그거를 적용까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먼저 반도체라는 녀석, 여기는 그냥 기억나지? 반도체라는 녀석은 원자가 띠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랑 전도띠 둘 사이에 띠 틈이 1 일렉트로닉 볼트 이하, 그 이상인 것도 있긴 있어. 근데 얼마 차이가 안 나게 플러스 마이너스 1 일렉트로닉 볼트 정도 위아래로 그 정도 되었을 때 우린 반도체라고 부른다 그랬었는데, 도대체 이런 성질을 띠는 물질들이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가 참 궁금하지 않니? 그치? 반도체라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삼성이 잘 만들지 뭐, 이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너네에게 굉장히 익숙해. 바로 요거 읽을 줄 아니? SI. 물리한다 그래서 화학을 잘 안 하면 안 되지. 화학도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학문이야. 결국에 하나의 학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사실 나도 화학 졸라 싫어해.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바로 규소라는 녀석이지, 영어로 뭐야? 실리콘이라고 읽는 거고, 그리고 저마늄이라는 녀석도 있고, 요 녀석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녀석들이냐면은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고 우리는 수헬리베 붕탄질산 이지랄 하면서 총 1번부터 20번까지 외웠지. 그 중에서도 여기 중앙쯤에 존재를 하고 있는 14족 원소들이 바로 반도체적인 성질을 띠어. 얘네가 어떻게 반도체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지 그 정확한 원리까지는 이해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요 녀석들이 반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알아야 되고, 어째서 반도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줘야 돼. 요 14족에 있는 녀석들은 특징적으로 요런 게 있지. 최, 외, 각, 전자가 몇 개니? 4개인 원소들이지. 그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3족이나 이 오른쪽에 있는 옆에 있는 15족인 녀석들은 최외곽 전자가 얘는 3개, 얘는 4개, 얘는 5개 이런 원소들이었지. 최외곽 전자가 4개인 요 14족에 속하는 원소들이 반도체적인 성질을 띈대. 어디서만? 전기 전도도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 성질을 설명을 할 때 저 반도체라는 성질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이 14족 원소들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14족 원소에는 우리가 익숙한 탄소도 있고 실리콘도 있고 여기에 써있는 저마늄이라는 것도 있지. 얘는 실제로 저만 뭐야, 독일 거야? 이러는데 진짜로 독일 그거를 말하는 그 저만이라고 되어 있고, 일본식으로 읽으면 게르마늄이라고도 알려져 있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실리콘이랑 저마늄을 갖다가 반도체로 많이 쓰는데, 얘네들은 그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단다. 가장 익숙한 실리콘으로 한번 해볼게. 실리콘 많이 들어가 봤는데 이거 또 막 그거 그 실리콘 맞아. 그 실리콘이야 바로. 요 녀석들은 단일 원소로 있을 때는 최외곽 전자가 뿅 4개가 되어 있어서, 너네 옥텟 규칙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니? 화학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다가올 텐데, 최외곽에 있는 전자를 몇 개를 만들려는 성질이야? 8개를 만들려는 성질이야. 그치? 그래서 뭐 2888 이런 식으로 뭐 오비탈도 배우고 막 그랬었잖아. 그치? 졸라 싫어 화학. 자, 그러면은 요 실리콘이라는 녀석은 단일 원소로 있을 때는 요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요렇게 옆에 있는 실리콘이랑 굉장히 많은 녀석들이 있겠지. 고체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 그러면 좀 많이 그려볼게. 얘네들이랑 서로가 서로를 도와. 즉 각자의 전자를 갖다가 원래 4개씩만 있어야 되는데 8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애들이랑 손을 잡아. 야, 너 전자 갖고 있냐? 나 있어. 나도 있어. 그래갖고 둘이 전자 쌍을 공유를 해.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 두 개는 얘 거기도 하면서 얘 거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 이거 보러 뭐라 그래? 야, 나 뭐야 원피스 68권 있는데도 69권 있냐? 있어. 공유하자. 그럼 이거 둘 다 너 것도 되고 내 것도 되는 거지. 친구 관계가 원만하다면 실리콘은 이 관계가 원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 전자 쌍은 얘 거가 되기도 하고 얘 거가 되기도 해. 그거 보러 우리 뭐 한다 그래? 공유했다 그러지. 이렇게 공유한 상태로 결합을 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반도체들의 특징이야. 저마늄도 마찬가지고. 왜? 최각전자가 4개니까. 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얘네는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을 해드리고 지들끼리 어때?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야. 왜? 옥텟 규칙 8개를 만족을 시켰으니까 다른 놈들의 침투가 필요해? 다른 놈들한테 반응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막 이온 상태인 애들은 막 어떡해? 너 어디 달라붙어가지고 빨리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해가지고 전자를 버리기도 하고 전자를 가지고 있는 녀석한테 들러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얘네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다른 물질이랑 반응을 잘 안 한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 닿아도 어때? 안전해.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막 뭐 실리콘을 어디다가 넣었더니 어디가 썩었네, 뭐 콧구멍이 썩었네, 뭐 어디서 부작용 빨간색 뭐가 일어났네, 그런 건 다 뭘까?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부 반응이지 이 실리콘이 다른 것과 결합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반응은 아니라는 거야. 실리콘 자체의 부작용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반도체라는 녀석들이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즉, 저마늄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만 14족 원소 중에서 한 가지 원소로 자기들끼리만 반도체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졸라 순수하잖아. 그치? 순수혈통, 순수, 반도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근데 이 순수 반도체라는 녀석은 생각보다 이 띠 틈에 있는 에너지 준위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리 성능이 좋지 않아. 뭐로 봤을 때? 전기 전도도로 봤을 때. 성능이 그리 좋지 않으니까 얘는 뭘 해줄 필요가 있을까? 버릴 필요가 있어요. 다른 거 써요. 이러지 말고 얘를 개조해주면 돼. 개조. 즉 우리도 뭔가 허용이 된다라 그러면은 너네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도핑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선수가 있고 문제가 안 되는 선수가 있지. 그거는 종목마다 다른 거야. 막 바디빌더들 막 근육 막 화려하게 막 이만하게 나와야 되고 막 그러는데 막 도핑을 안 시켜. 그러면은 아무리 사람이 키워봤자 만들어질 수 있는 근육의 매스가 정해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머슬 킹을 뽑는 전 세계적인 대회에서는 도핑 없이는 재미가 없어. 아무리 운동해봤자 올림픽에 나오는 역도 선수 정도 몸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바디빌더들 보면 어때? 화려하잖아. 팔 막 이만하잖아. 머리가 막 달려있고 막 여기 엉덩이 하나씩 빵빵 달려있고 막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도핑이 허용되는 종목이 있고 도핑하는 거 반칙이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 도핑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종목마다 불법인 것도 있고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도 있어. 그치? 그래서 이 반도체계에서는 도핑이 허용이 된다. 근데 반도체에다가 너네 생각해봐. 도핑을 시킬 거야. 그러면은 사람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근육에 폭발적인 힘만을 가하는 그런 도핑이 있지.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괴물로 버리면 돼, 안 돼? 막 헐크로 만들어버리고 막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은 안 돼.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잃어버리고 부작용도 엄청나고 그 물질 자체의 성질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반도체에서 하는 이 도핑이라는 것, 즉 여기다가 불순물을 살짝 섞어주는 거야. 불순물이라 그래가지고 막 더러운 거 아니야. 실리콘이다. 퇴! 이랬다고 불순물 퇴 뱉어가지고 주물주물 했다 그래가지고 얘가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 게 아니야.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순수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 즉 이 순수 반도체의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도 뭘까? 불순물이야. 진해 아니면 다 불순물이야. 침, 쓰레기, 막 가래침 이런 것처럼 똥 이런 것처럼 더러운 것들이 아니라 진해 아니면 다 불순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어떤 물질을 도핑을 시켜가지고 이 녀석을 업그레이드 시킬까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녀석들의 성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의 결합이 깨지면 안 되니까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만 바꿔줄 거야. 보자.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만 바꿔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규소들이 다다다다다다닥, 실리콘들이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한 부분을 슬쩍 파내.
그 다음에 얘네가 성질을 많이 잃고 많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여기 있는 녀석을 갖다 쓰거나 또는 여기 옆에 있는 15족에 있는 녀석을 갖다 써볼 거야. 13족에 있는 녀석들은 어떤 원소가 있냐면은 붕소, 알루미늄, 그리고 인듐, 갈륨 이런 게 있대. 선생님은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그 정도밖에 모르고 있거든.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외워 이 새끼들아 라고 하면 외워야 돼. 근데 보통은 학교에서 주어지게 되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13족 원소인 것들을 고르시오. 15족 원소인 것들을 고르시오. 분명히 물리 시간인데 선생님이 내면 그건 뭐야? 그냥 물리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낼 건지 안 낼 건지 잘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외워야 되는 거 안 외워야 되는 거 이런 거 구분을 해야 돼. 사실은 어때? 물리학적으로 봤을 땐 안 외워도 돼. 성질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학교 선생님에 따라 너네가 맞춤형으로 하라고. 너네 목표는 어차피 뭐니까? 고득점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아까 말해준 것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알루미늄이라는 녀석을 사용해 볼 거고 15족 같은 경우에는 비소, 안티몬이라는 녀석이 있대. 근데 너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녀석은 바로 요 비소라는 녀석이랑 인이라는 녀석이거든. 요 녀석 둘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알루미늄이라는 녀석은 최외곽의 전자를 뿅뿅뿅 3개 가지고 있어. 3개. 그래서 여기다가 가운데 있는 실리콘을 쓱싹쓱싹 지운 다음에 뚝 떼낸 다음에 여기다가 알루미늄을 싹 도핑을 해주면 여기에 전자를 공유하려고 그랬더니 이 새끼가 전자가 하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 빈 공간이 돼버려. 오케이? 여기는 공유결합 했는데 여기는 공유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있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원래 이 녀석은 공유결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성인 성질을 만들어야 돼. 그치? 외부와 반응하지 않는 중성적인 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성보다 전자가 하나가 없네! 그럼 뭐야? 플러스를 이루겠지. 즉, 이 녀석은 플러스 성질을 가지는 반도체가 된 거지. 근데 무슨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아, 선생님, 불순물 반도체 그럼 냄새 졸라 나요? 개더러워요? 아니라 그랬지. 아까 얘네 아니면 다 불순물이라 그랬었지. 그래서 알루미늄 너네 냄새 나냐?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화학적으로 봤을 때 실리콘이랑 알루미늄이랑 섞으면 화학적으로 반응했고 냄새 거지 같은 거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알루미늄이라는 녀석을 섞어주면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되는, 다시 말하면 뭐야? 중성보다 마이너스 하나 빠지는 성질을 갖게 되는 반도체를 이루게 되는 거야. 일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도 이런 덩어리 하나 이런 식으로 쫙 퍼져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알루미늄이 많아, 실리콘이 많아. 실리콘이 훨씬 많아. 알루미늄이 그냥 뜨문뜨문 껴있을 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일부의 작용을 해주기 위해서. 그럼 다른 녀석은 어떻게 될까? 빨리 쓸게. 자, 얘도 중앙 부분을 비운 다음에 여기 있는 15족 녀석을 하나 넣자. 마음에 드는 거 골라. 난 비소가 마음에 들어. 자, 비소를 한번 넣어볼게. 저 새끼 뭐야 싶지? 자, 이 비소를 넣어줄 건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최외곽 전자가 몇 개? 5개! 그렇기 때문에 공유결합 하고 나니까 한 개가 어때? 남아! 그래서 하나가 남아, 요렇게. 그치?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고 나서 전자가 하나가 남는데 이 전자는 공유결합을 안 했으니까 요 녀석한테 얽매여 있냐 아니면 생각보다 좀 자유로운 편이니? 생각보다 자유로워. 그래서 이동을 하기가 편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는 뭐에 가까워? 자유전자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자, 여기 있는 녀석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띈다 그랬었지. 사실은 뭐야? 그냥 전자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가 빠진 거야. 그럼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전압을 한번 걸어볼게. 빠밤.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한번 걸어볼게. 그러면은 여기에 전자들이 공유적 결합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해도 일단 이 마이너스가 어때? 싫어. 존나 싫어. 같은 녀석들 싫어. 남자의 적은 남자 이런 것처럼 여자애들이랑 있고 싶지 남자애들이랑 있기 싫잖아. 그래가지고 어때? 도망가고 싶어. 얽매여 있는데. 근데 마침
여기 있는 녀석이 봤을 때 그러면서 여기 있는 뭐가 보여? 구멍이 하나가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씨발 미안하다 그러고 얘는 이쪽으로 휙 도망가.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와가지고 공유결합을 하게 되고 여기에 뭐가 생기게 돼? 빵꾸가 생기게 되지. 그러고 여기 있는 새끼도 어때? 기왕이면 여기보단 여기가 더 낫겠다 그래갖고 일로 뿅 옮겨. 그러면은 여기 있던 이 구멍은 이쪽으로 오게 되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구멍은 점점 어디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마치 무슨 성질을 띠는 것처럼, 플러스 성질을 띠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씨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전자 움직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요거 자체를 그냥 일반적인 입자로 설명을 해버리자. 그래갖고 여기 그러면은 우리 입자라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양의 성질을 띠는 구멍이라고 표현을 하자. 그래갖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 양공이라고 지어줬어. 양공. 양의 성질을 띠는 구멍. 선생님 지어냈죠? 아니야 이 새끼야. 그리고 얘는 다른 이름으로 뭐야? 전공이라고도 얘기를 해. 둘 중 아무거나 외워. 알고 있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양공이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사실은 어떤데? 전자가 움직이는 건데 양공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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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자리가 바뀌면서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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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양공이 이쪽으로 다다다다다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전하 운반체 자체가 너는 교과서에서 이 운반체라는 거를 나르게라고 부를 거야. 전하 나르게 자체가 양공이라는 녀석이 그 역할을 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름까지 다 말해줘 볼게. 요렇게 전체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는 이 반도체를 갖다가 우리는 파저리 말고 파저티브 즉 양의 성질을 가지는 반도체라 그래서 한국말로는 그냥 P형 반도체라고 한다. 선생님 그럼 이거는 왜 양반도체라고 안 해요? 너무 촌스럽나 보지. 자 그래서 P형 반도체라고 해주는 거고 여기 있는 녀석은 그럼 파저티브의 반대말이 뭐지? 네거티브지.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은 네거티브, N형 반도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한번 전압을 걸어줘 볼까?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걸어주면은 다들 꽁꽁 움직이지도 않으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누가 있어? 여기 자유전자 이 새끼 있지? 이 새끼가 에이 난 마이너스 싫어 그러면서 이쪽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전하 나르게로서 누가 역할을 해주는 거야? 자유전자가 역할을 해주는 거야. 쉽지? P형 반도체는 전하 나르게로서 양공이라는 녀석이 있는 것이고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지. 그냥 전자가 비어있는 자리야. 그럼 선생님 이거 P형 반도체 구멍 확대 P형 반도체 확대해보면 진짜 구멍이 뽕뽕뽕 나 있나요? 아니라니까. 그냥 설명하기 위한 거야. 그러면은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였고 양공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였지. 마치 뭐처럼? 전류처럼. 전류 실제로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흐름이야?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그 흐름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설명하기 편하려고 옛날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전류의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잖아. 실제로 있어 없어? 없다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양공 있어 없어? 없어. 다만 어때? 설명하기가 너무 편해. 양공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 뭐처럼? 전류처럼.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 오케이? 근데 얘네 둘 다 무슨 현상? 전자가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Got it? 그러면 선생님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설명해 주시는 게 조금 어렵고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의가 있나요? 이렇게 모험적으로 질문을 하진 않겠지. 너네 뭐라 그러겠어? fucking 하나도 모르겠어 막 이럴 거잖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줘볼게. 자 보자. 도핑을 완료한 요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원래 반도체가 저렇게 원자가 띠랑 전도띠 사이에 띠 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 것이지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P,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N,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띠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요 녀석이랑 그 위에 있는 전도띠 사이의 띠 틈을 좁혀주는 역할이 누가 해줄까?
배치되어 있는 양공이 해준다라고 모델링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양공이 원자가띠로부터 이렇게 전진 배치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러면은 이 현상을 갖다가 설명을 하기가 쉽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 진짜 확대해보면 이렇게 보이나요? 아니라고. 실제로 확대해보면 이 띠도 안 보여.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설명하기가 쉬운 거야. 내가 계속 설명하는 거지. 물리 배우는 게 뭐야?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배우는 거야. 그치? 실제로 그래요? 몰라. 신입이 정한 법칙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건지 몰라. 다만 인간의 클래스에서 그걸 설명을 해보려고 하면서 나오는 이론들인 거고 그 이론들을 적용했더니 어떻다라는 거야? 생각보다 설명이 잘 됐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양공이 전진 배치가 되어 있어서 마치 이 원자가띠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서 여기 사이에 뭐가 돼? 띠틈이 줄어들어 버려.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전도띠에 전자들이 더 많아서 이런 식으로 전도띠가 굵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 사이에 있는 띠틈이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구나 라고 해서 너네 이거 보기만 해도 어땠으면 좋겠어? 합쳤으면 좋겠지 않냐? 왜? P형은 얘를 두껍게 했고 N형은 얘를 두껍게 했으니까 둘이 합치면 좋겠네. 그래 있어.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나온 게 바로 P랑 N이랑 접합을 시켜가지고 만든 반도체라는 거야. 반도체. 오케이? P랑 N을 접합시켜서 만든 이 반도체를 갖다가 너무 이름이 기니까 그냥 다이오드라고 불러준다. 다이오드. 오케이? 그럼 얘는 P형 반도체의 양공 부분과 N형 반도체의 그 자유전자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다이오드 굉장히 중요해.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붙여놔. 그러면은 P형 반도체 내부에는 뭐가 많지? 전자가 빠진 구멍들이 순수 반도체보다 많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양공이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고 N형 반도체에서는 자유전자들이 남아있지. 우리 이거 보러 뭐라 그래? 너네 막 할 일 없이 막 방에 널브러져 있고 맨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에이 이러고 게임도 안 해. 뭐 잘하는 게 없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사람 보러 뭐라 그래? 잉여인간. 봤지? 영화 같은 데서 봤지? 잉여인간. 여기도 마찬가지야. 할 일 없이 그냥 자유로워. 어디 억압되어 있지도 않아. 막 그냥 돌아다녀. 에이 이러면서 돌아다녀. 잉여전자라 그래. 그 잉여전자가 N형 반도체는 많아. 얘는 2로 표현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회로에다가 전압을 걸어줘 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요딴 식으로. 그래서 보이나? 보이지? 여기서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 여기서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얘기 한번 해보자. 여기서 플러스 전압을 걸어줬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들은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걸려있고 여기선 플러스가 걸려있으니까 어때? 이쪽으로 가고 싶어해. 그지?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해준 것처럼 퐁당퐁당퐁당퐁당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치? 양공이 이쪽으로 막 이동을 해. 으아 이러면서. 선생님, 양공은 플러스 성질을 띠니까 플러스가 밀어내는 거잖아요. 아니라 그랬지. 양공은 가상의 움직임이라 그랬지.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편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설명할게. 오케이? 그러면 양공이 플러스 전압이 싫으니까 이쪽으로 우와 이렇게 간다라고 표현을 해보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들은 얘가 싫으니까 또 일로 우와 간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전자들이 퐁당퐁당 하면서 이쪽으로 움직인 것처럼 이 접합면에서도 양공이랑 전자들이 만나겠지. 그래가지고 이 전자들이 어떻게 하겠어? 퐁당퐁당 움직인다고. 그래서 양공은 이쪽으로 건너오고 전자들은 이쪽으로 건너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지. 책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에서 만나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어떤 거야? 자유전자들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때? 스무스한 흐름이지. 즉 어때? 부드러워. 그래서 요거 보러 순방향 회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때 걸어주는 전압을 갖다가 우리는 순, 방, 향, 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굉장히 쉽지. 선생님 이거 그럼 반대로 걸어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 자,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그릴게. 미안하다. 잠깐 게으른 생각을 했다. 자, 반대로 한번 전압을 한번 걸어볼게. 쓱쓱쓱쓱쓱 쓱쓱쓱쓱쓱쓱쓱쓱쓱.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에 있던 양공들이 있고 이쪽에는 자유전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전압이 걸렸네. 전자들은 어때? 오빠! 하면서 이쪽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고 양공들은 어때? 하면서 이 마이너스 쪽으로 막 흩어지겠지? 얘네들이 만나 못 만나? 못 만나. 퐁당퐁당이 서로 안 일어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 왜? 전자가 퐁당퐁당을 못하니까. 전자가 못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류가 안 흘러.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대로 걸렸네 해가지고 역방향 회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요 전압을 역방향 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어때? 굉장히 쉽지? 그래서 요것도 매번 이렇게 그리면 너무 어때? 귀찮지?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 물리는 참 게으른 학문이라 너무 편해. 자, 보자. 전류가 전자 아니야. 전류가 일로는 흐를 수 있다. 근데 이쪽으로는 못 흐른다 라는 게 바로 이 다이오드의 역할이야. 맞지? 순방향 걸렸을 때는 흘러. 역방향 걸렸을 때는 못 흘러. 그게 바로 다이오드의 역할이라고. 왜 선생님 왜 그딴 걸 만들었어요? 그냥 쓰면 되지 하는데 설명을 해줄게. 자, 봐봐. 이거 다 알았지? 지운다. 자, 지운다. 다이오드 저 기호도 기억해. 위에다 그려놓을게. 이쪽으로 오케이. 자, 한번 보자. 이 다이오드라는 녀석 왜 써요? 이러는데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전압이, 즉 전류가 교륜이 직륜이, 교륜은 뭐였어? 직륜은 뭐였어? 배터리처럼 한 방향으로 있는 이런 전압 걸어주는 거. 교륜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압 방향이 계속 획가닥 바뀌는 거지. 기본적으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전소에서부터 전기를 만들 때부터 그 전압은 뭐였어? 교류 전압이었어. 그리고 그 교류 전압을 뒷부분에서 배우는데 승합을 하거나 감압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 교류 전압이라는 흐름이 필요해. 직류 상태에서는 전압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에너지 손실이 너무 커. 교류 전압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쓰는 거야. 그럼 가정에 들어오는 전압까지도 교류 전압으로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형광등이 있었다. 전압이 획가닥 들어오면 얘가 켜졌다 꺼졌다. 선생님, 반대 방향으로 들어와도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봤자 어떻게 들어와? 교류 전압이 흘렀다 말았다, 흘렀다 역방향 할 거니까 얘가 어떻게 돼서 깜빡거리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너네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춤추는데, 그치? 그런 데처럼 돼버리게 나이트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둠칫거릴 거 아니야. 스피커도 어때? 나오다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선풍기도 어때? 돌다가 반대. 이게 부셔버리고 싶지 어떻게 해. 그치?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버릴까? 다이오드를 사용한 회로로 꾸며가지고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에이 선생님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면 전류가 흘렀다가 말았다가 선풍기가 돌다가 말았다가 전구도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더 짜증나요. 그래? 그래서 너네 뒷부분에서 배우는데 바로 이 다이오드라는 녀석이랑 축전기라는 소자를 섞어가지고 이 축전기라는 녀석은 전하를 갖다가 저장을 할 수 있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여기 빈 부분을 갖다가 축전기 갖다가 메꿔버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너네가 알아둬야 되는 다이오드 회로가 하나가 있어. 얘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지우개 좀 바꿀게. 자, 얘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회로인데 이 다이오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빰. 여기다가 전구, 빰. 여기 교류 회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면은 전압이 일로 걸렸다가
일로 걸렸다가 반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그럼 잘 봐보자. 자, 전압이 이쪽으로 걸렸을 때 전류가 일로 흐르는데 다이오드에 의해서 이쪽으로 못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있네. 못 들어가. 아래로 내려가. 전구를 지났다. 전구를 빠르르 때렸겠지? 그 다음에 전구가 불을 낸 다음에 전류가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흐르지. 그치? 전류가 빠져나가려고 이쪽으로 왔더니 여기랑 전위차가 어떨까? 안 나. 그리고 여기가 더 어때? 높아. 전위차가 여기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절대 못 흘러.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려고 그랬더니 다이오드가 안 됨 이러고 막고 있어. 못 흘러. 그러니까 어디로 흘러? 일로 흘러.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는 전류가 따라다라단딴따란 이쪽으로 할 땐 따라다라단딴따란 이 되니까 전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것처럼 보여.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것처럼 보이지. 즉 여기다 어떻게 되는 거야? 휘익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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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야. 그럼 선생님 바르르가 됐네요. 전류가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처럼 됐네요. 근데 이 빈 공간은 어떻게 해요? 얘한테 맡긴다고. 얘 축전기한테. 축전기가 저장해놨던 전하를 갖다가 여기를 메꿔줘. 그럼 잠깐만 선생님, 그러면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부품은 다 이런 회로가 들어있겠네요? 똑똑해. 개 똑똑해. 다이오드랑 축전기를 합친 회로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 그게 없으면 휴대폰 충전될까? 안 돼. 충전했다가 반대로 또 충전, 반대로 충전 뽑아보면 어때? 0%. 얼마나 거지 같아, 그치? 그러니까 핸드폰에서도 보면은 너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자, 나 분명히 어떤 핸드폰인지는 말 안 했다. 근데 요거 봐. 요 위에 보면 분명히 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위에 요런 거대한 녀석이 달렸지.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 새끼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직류로 바꿔주고 축전기가 있어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것처럼 일정하게 흐르는 것처럼 바꿔주는 게 바로 요 녀석이라고. 선생님, 다른 전자제품들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콘센트만 있는데요. 전자제품 안에 들어있겠지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에는 다 들어가 있단다. 다만 배터리를 넣어서 작동시키는 그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로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해. 넣어줘봤자 사치야. 그러면은 우와 선생님, 그러면은 반도체로 만드는 게 참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별것도 없네요. 그래,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 있어. 심지어 지금 나를 비춰주고 있는 이 조명 안에도 이 회로가, 이 반도체 회로가 안 들어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될 거야? 지금 둠칫둠칫거리면서 조명 난리 났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반도체는 어떻다? 생각보다 쉽고, 생각보다 어떻다? 가까이에 있다. 온 세상이 반도체 세상이란다. 전기를 우리가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럼 선생님, 요거 응용 조금만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야, 씨. 수업을 니네가 진행을 해도 되겠다. 잘 봐봐.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인데 요 녀석을 갖다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잘 봐. 결국 이거겠지 않았냐?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을 어떻게 메우기 위해서 전도띠에 있는 뭐가? 자유전자들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결국에는. 맞냐?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전자들이 내려오면서 뭐를 내보내야 돼? 에너지를 갖다가 내보내야 되지. 그치? 그럼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빛의 형태일 수도 있고 열의 형태일 수도 있고 전기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대부분의 반도체 제품들은 열의 형태로 내보내게 되는데 여기 있는 에너지 이 띠틈을 갖다가 조정을 해가지고 특정 에너지를 내보내게 하면 뭐가 나올까? 전자기파 중에서도 적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또 자외선 영역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조정이 가능하겠지. 맞지? 그러면은 적외선 영역으로 나오는 건 선생님 뭐예요? 너네 히터 있지, 히터. 그 선풍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원적외선 히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내부에 보면 이렇게 반도체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적외선을 내뿜게 만든 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걔도 뭐야? 반도체로 만든 제품이야. 선생님 뭐예요? 되게 족밥이네. 족밥이야. 그리고 너네 식당에 있는 그 식기세척기 있지? 식기세척기 말고 식기 살균 건조기 그런 거. 그 안에서 뭐 나와? 자외선 나오지. 너네 막 푸른색으로 보이잖아. 그지? 그게 자외선이야.
아닌 거 알아요. 그 파란 빛은 뭐야?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가시광선을 뿜어주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자외선은 우리 사람 눈깔에 절대 안 보여. 보이면 너는 더 발전된 인간이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자외선이 안 보이니까 사실은 그 살균 소독기에 대해서 리콜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대. 근데 거기다가 파란색 전구를 뿅뿅뿅뿅 달아주니까 사람들이 이거 작동하네 이러면서 리콜이 안 들어오더래. 그냥 얘기였어. 자,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까지 띠틈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벌리거나 이렇게 좁혀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요 가시광선이 나오게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방출되는데 그걸 우리가 눈깔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뭐야? 발광 다이오드야.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라고. 빛이 나는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적외선이 다 있으면 적외선 다이오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그냥 원리는 다 똑같아. 발광 다이오드. 그래갖고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빨간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 굉장히 다양한 색상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 그건 뭐야? 내부에서 흰색 빛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렇게 빨간 갓을 씌워가지고 빨간 빛이 나오는 걸까? 아니야. 애초에 여기 띠틈을 어떻게 빨간색 파장의 빛을 가진 빛이 나올 수 있도록 조종을 해. 오케이? 그래서 빨간색 빛이 나오는 다이오드가 있고 녹색 빛이 나오는 다이오드가 있지.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조절해가지고 모든 색상을 다 표현을 해낼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네를 갖다가 빛을 방출하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라 그래서 LED라 그래. 굉장히 익숙하지. 이 녀석을 갖다가 LED라고 하는 거야. LED 갖다가 빛을 갖고 노는 새끼니까 이 녀석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너네 중등 과정에서 했었지. 뭐 만들 수 있겠어? 모니터 또는 화소를 구성을 해가지고 모니터나 아니면 영상 매체 같은 것들을 모조리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굉장히 좋은 녀석이다. 근데 대부분의 반도체 제품들은 다 뭐다?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 제품 중에서 너네가 가장 매일매일 사용하는 녀석은 누구니? 핸드폰 또는 컴퓨터에 있는 CPU 같은 거 있지. 그거 전기 오래 돌리면 어떻게 돼? 뜨뜻해지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달어? 쿨러 달잖아. 왜 그래? 얘네가 계속해서 이 활동을 전자 굴리고 양공에다 채우고 이거를 계속 단자 다시 넣어주고 이걸 갖다가 계속 굴리니까 자체에서 열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열 방출이. 그 열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밖으로 빼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 방 안에 컴퓨터가 되게 많이 돌아가고 있으면 어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열이 막 오잖아. 후끈후끈 하잖아. 겨울철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 뒤질 정도로 따뜻하잖아. 반도체라서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전선에도 따뜻해지잖아요. 그건 저항이랑 충돌을 하니까 그러는 거고. 조금 다르지? 얘는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열의 근원이 조금씩 다르지. 구분해서 알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내가 잠깐 수업하다가 조금 집중해갖고 빼먹었는데 이것도 좀 얘기를 해보자. 자, 아까 전에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가 있고 여기 있는 부분을 갖다가 내가 접합면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 접합면은 또 다른 말로는 전하가 부족하다. 그래서 전하가 공핍되어 있는 공핍층이라고도 얘기를 해. 조금 옛날 얘기야. 요즘 거의 다 접합면으로 나와. 그리고 요거는 조금 높아심에서 하는 건데 접합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있는 양공들은 N형 쪽으로 일시적으로 넘어가지. 여기 N형에 있는 자유전자들은 일시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오지. 빠르르 이러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지? N형은 넘어오고 P형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양공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N형이 넘어온대. 자유전자가 넘어가고 P형, 여기 있는 양공도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여기를 확대해 보면은 접합면 내부에서 양공이 여기 존재하고 자유전자가 여기 존재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P형은 플러스 성질을 띠고 N형은 마이너스 성질을 띠니까 전기장이 요 방향으로 발생이 되겠구나.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니야. 일시적으로 이렇게 양공이 일로 오고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접합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돼. 오케이?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원천이 되는 녀석이래.
그렇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요거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접합면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N형에서 P형 쪽으로 펼쳐진다라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 이유를 서술하시오. 선생님들도 몰라. 나도 잘 몰라. 그래갖고 잘 안 나올 거야. 근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나오면은 분명히 너네는 N형에서 P형으로 펼쳐진다라는 거를 고를 줄 알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 수업 듣고 있는 사람 굉장히 덕 많이 볼 거다. 자, 그러면은 너무 다이오드 그거 갖고만 노니까 별로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한 녀석을 더 준비했어. 너네 책에서도 굉장히 그냥 조금 가볍게 다루고 있는 녀석이긴 한데 요 녀석 트랜지스터. 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B형, 이거 B형 반도체가 있으면은 요 사이에다가 얇게, 아주 얇게 N형을 넣어주거나 반대로 N형이 있으면은 가운데다가 아주 얇게 P형을 넣어준 것처럼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요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P형과 P형 사이에 N형을 얇게 넣어주는 거랑 N형과 N형 사이에 P형을 얇게 넣어주는 거랑 기능적으로는 동일해. 원리도 동일해. 그래갖고 너네는 비교적 설명하기 쉬운 PNP형을 갖다가 알고 있으면 N도 너네가 연습만 해보면 그냥 할 수 있어. 내가 PNP가 쉽다라고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전류의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할 거거든. 내가 설명을 할 때. 얘는 뭘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될까? 그러면 전자의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낼 수가 있어. 너네가 한번 연습해봐. 일단 난 PNP를 해줄게. 사실 너네 교과서에서도 원리가 같고 작동 원리가 같고 뭐 어쩌고 그 알고리즘이 같기 때문에 PNP만 알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사실이야. 얘 한번 해볼게. 얘는 이런 회로를 가질 때 파워풀하게 작용을 한단다. 짜라. 그리고 짜라.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요 회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P형과 N형 같은 경우에는 순방향으로 플러스가 P방향, 마이너스가 N방향으로, 즉 순방향으로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고, 써줄게. 순방향. 요쪽 부분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야. 오케이? N형에서 P형으로 전자가 움직이고 P형에서 N형으로 양공이 움직여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걸려있다라는 얘기야. 내가 자꾸 PN, NP, 여기 부분 이러니까 되게 불편하지. 그래가지고 너네한테 용어를 가르쳐줄게.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잘해야지. 이거 너무 힘들어. 트랜스 모시기도 많고 트랜스포머도 있고 트랜스제너도 있고 막 트랜스지스터도 있고 막 발음이 너무 힘들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잘 봐. 먼저 뱉는 새끼가 있어. 방출하는 새끼. 방출하다가 뭐야? emit. 그래서 여기는 방출하는 새끼라 그래가지고 emit 또는 emi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돼. 근데 어감상 emitter가 좋지. emitter가 아니라 뱉는 그 emit 하는 녀석이라고. emitter라고. 깝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요 새끼가 뱉은 퇴를 갖다가 수집하는 새끼야. 그래서 콜렉터라고 얘기를 해. 더러워요. 얘가 더러운 거 뱉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중앙에 있는 새끼는 뭔진 모르겠지만 얘네 둘을 받쳐 올리는, 즉 기초가 돼주는 녀석이야.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베이스라 그래. 그래서 베이스를 기준으로 뱉는 새끼랑 받는 새끼가 있어. 좀 쉽니? 베이스를 기준으로 뱉는 새끼랑 받는 새끼가 있다고. 뱉는 새끼, 받는 새끼.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 그래서 NPN은요 똑같아. 뱉는 새끼, 받는 새끼 똑같아. 그럼 자 보자.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줬더니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 있는 양공들이 자연스럽게 일로 들어갈 수가 있지. N형으로. 그래갖고 전류가 어떻게 흘러? 순방향으로 싹 흐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평화롭게 이렇게 흐를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전압을 갖다가 살 올려줘.
여기 있는 전압을 갖다가 살 올려줘.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점점 어떻게 흐르겠어? 빠르게 하면서 파워풀하게 흐르기 시작을 하겠지. 그러다가 여기가 얇으니까 여기서 쏜 양공이 어떻게 돼버릴까? 이쪽으로 넘어가 버려. 몇 개가 훅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려. 근데 문제는 뭐야?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었는데 여기로 넘어온 양공한테는 요 녀석은 뭐야? 순방향이야. 넘어왔으니까 양공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 우와 하면서 이쪽으로 간다고. 오케이?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려. 원래 역방향이라 가지고 못 흐르고 있었어. 이렇게 흘러야 됐었는데 요 새끼가 퇴 뱉어준 양공 때문에 그거를 이 콜렉터가 양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워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흘러. 누구 때문에? 건너온 양공에 여기서 걸어준 전압의 크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전구였다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겠지. 어떤 조건 하에? 요 베이스를 건너갈 수 있는 퇴 뱉었을 때 베이스를 건너갈 수 있는 전압 이상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 여기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지. 그 전압이 낮아지면 못 건너가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꺼지겠지. 마치 뭐 같니 얘가? 스위치 같지?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대표적인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요 스위치 작용이야. 오케이? 첫 번째가 이거야. 요 전압을 컨트롤 해가지고 요 녀석을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조금 얘기를 해보자. 2m에서 베이스로 걸려있는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는 V, E, B 이런 식으로 써주고 얘는 어때? 여기 베이스에서 콜렉터로 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V, C, D 또는 C, B 이런 식으로 써주거나 V, B, C 이런 식으로 썼어. V, B, C, V, C, B 이런 식으로 써줘. 이거는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알아두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 역방향 전압이 걸려있는 이 VCB나 VBC 이 부분에다가 전압을 역방향으로 폭발적으로 걸어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전류가 안 흐르고 있다가 여기서 넘어야 되는 요 두께를 넘어야 되는 퇴 뱉는 그 힘을 증폭시켜 갖고 넘어오게 해주면은 넘어왔더니 어때? 여기서 느껴오지 못했던 전압이야. 훨씬 어때? 전압이 높아. 양공이 뭐라 그래? 예!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지. 훨씬 전류가 어때? 여기 있을 때보다 많이 흐르게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류가 여기서 넘겨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흐르게 돼. 뭐라 그러면 되겠니? 증폭됐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증폭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이 흐르고 있는 여기서 흐르고 있는 2m에 흐르고 있는 이 전류랑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 베이스로부터 나온 전류가 있고 여기를 거쳐서 또 증폭돼 가지고 튀어나온 요 새끼 IC가 있으면 어떤 공식이 성립을 하냐면은 얘랑 얘를 더해주면 얘가 나오게 돼. 그래서 I2는 IB 더하기 IC가 나오게 돼. 회로만 봐도 그렇게 되겠지. 여기 내려오고 얘도 내려오고 얘는 위로 올라가지. 내려오는 녀석 둘이 더해져가지고 얘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계속해서 증폭이 일어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 계속해서 증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긴 전압이 걸려있고 넘어오는 양공들이 요 녀석 이 전압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거지. 여기 더 증폭이 일어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배터리를 더 달아주면 돼. 그 방법밖에는 없어. 결국에는 여기에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 얘를 더 키워주거나 여기 전압을 더 폭발적으로 올려주거나 그런 방법이 있겠지? 아무튼 트랜지스터는 이런 식으로 스위치 작용이랑 증폭 작용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 좀 학교에서 실험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이 트랜지스터 갖다가 실제로 전압계로 측정을 해보고 여기 불 들어오는 게 더 밝아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거든. 나도 지금 이제 실험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도 기회가 되면 너네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실험을 한번 준비를 해볼게. 굉장히 흥미로울 거야. 아니면은 초등학생 때 뭐 전기 키트 같은 것 좀 만들어 봤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좀 만나봤을 건데 익숙한 사람들은 좀 익숙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네가 앞에서 배웠던 거 발광 다이오드 그 녀석이랑 너네가 뒷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나오는 광 다이오드라는 녀석은 다른 녀석이야. 광 다이오드는 광전 효과에 더 가깝게
사실은 광기전력 효과인데 광전 효과에 더 가깝게 설명을 하기가 편한 녀석이고 발광 다이오드랑은 다른 녀석이야. 너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 발광 다이오드랑 광 다이오드랑 합쳐서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걸 내가 못 봤거든? 근데 수능에서는 광 다이오드랑 발광 다이오드가 합쳐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단원 특성상 발광 다이오드밖에 못하겠지만 뒷부분에서는 광 다이오드랑 발광 다이오드랑 합쳐진 회로를 갖다가 내가 설명을 해줄 건데 지금 학교 시험 범위에서 뒷부분에 광전 효과까지 배우는 학교가 있거나 시험물 보는 학교가 있으면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 수업 다음에는 신소재 단원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오늘 배운 내용들 복습 잘하고 너네가 직접 설명을 해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 자,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